죽어야 한다고 김세론 요원급 발언에 네티즌 분노 폭발. 스포츠 서울 박경호 기자. 지난 4월 22일 유튜버 이진호가 공개한 고 김세론의 마지막 육성 녹취가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다. 연예 뒷동영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된 해당 녹취 속에서 김세론은 죽어야 한다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들이 말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다. 영상 공개 직후 네티즌들은 이게 사람의 말인가? 누가 이렇게까지 몰아갔나라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어두운 통화 녹취, 가슴을 짓누르다. 이진호가 공개한 녹취는 배경음 하나 없는 깡마른 방 안에서 녹음된 듯하다. 괜히 헤어지고 나니까 자꾸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만 들려요. 감정이 울컥할 때마다 떨리는 숨소리가 그대로 전달돼 듣는 이의 심장을 움켜쥔다. 불안정한 목소리 너머로는 휴대폰 진동음과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까지 섞여 마치 김세론이 실제 고립된 공간에 갇혀 절규하는 장면을 눈앞에 그리게 만든다. 김수현은 전전 남친 이진호의 논리적 반론. 이진호는 김세론은 김수현과 결별한 후 5명의 남자를 만나며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운동선수, 가수, 알바 동료, 아이돌 연습생, 뉴욕 남편까지 다양한 유형의 연애 상대가 그녀를 둘러싸며 끊임없는 불안과 압박을 안겼다는 것이다. 그는 김수현이 마지막 남친이 아니라 전전 남친이라고 강조하며 김수현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뉴욕 남편과의 갈등, 4에서 5일 전 DM까지. 영상 후반부에는 김세론이 작성한 각서와 DM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당신이 날 불러서 괴롭히고 내가 미쳐갈 때마다 온갖 협박을 했잖아. DM 캡처 화면에는 내가 공개되지 않으면 끝난다는 협박성 문구가 선명하다. 이진호는 사망하기 4에서 5일 전까지 그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두 사람 사이 심각한 갈등이 지속됐음을 뒷받침했다. 심리적 압박과 무당 영상의 공포. 녹취록에서 김세론은 남자친구가 유튜브로 무당들이 신전 본 거 보여주는데 전부 내가 못됐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털어놨다. 저열한 장난으로 시작된 영상 시청이 언제부턴가 그녀의 정신을 옥죄는 공포의 도구가 된 셈이다. 실체 없는 저주 앞에 스스로 무력감을 느낀 채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던 셈이다. 네티즌 반응. 정신적 학대다 vs 진실은 어디에? 커뮤니티에는 이건 명백한 정신적 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분명해졌다. 제발 그 무당 영상도 공개해 달라둥 분노 섞인 요구가 이어진다. 반면 일각에서는 진실은 단편적인 녹취만으로 알 수 없다며 사실관계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 분석. 고립감이 극한 상황으로 심리학자 박정민 교수는 반복적 위협 메시지는 극심한 고립감을 불러일으킨다며 무당 영상이라는 비현실적 공포가 결합되면 자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인 간 갈등이 개인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도구로 변질된 전형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결말을 향한 의문. 진실은 어디에? 이진호의 폭로 영상이 사실이라면 김세론이 마주했던 악몽은 단순한 연애 갈등을 넘어서 생존 위협 수준의 학대로까지 치닫았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는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95%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있다. 앞으로의 전망. 네티즌과 언론의 공세가 거세지자 고인의 지인과 가족 측 반론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크다. 유튜버 이진호가 추가 증거를 더 공개할지,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어야 한다고 절규했던 그 목소리가 결코 한낱 쇼가 아니라는 점이다. 마무리. 김세론의 마지막 발언이 담긴 녹취 한 조각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의 파편일지 모른다. 이 비극적 이야기가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는 그날까지 더 많은 목소리와 증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구보다 강렬한 분노와 애도가 고 김세론이 남긴 외침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끝내 입을 다문 채 떠난 그녀의 절규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유다. 국제 언론들은 이번 고 김세론 사건 보도에 일제히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연예계의 가장 어두운 민낯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의 CNN은 젊은 여배우가 죽어야 한다는 저주를 듣고 스스로 무너지다니 이보다 더 비극적일 수 없다며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특히 온라인 관계망 소각성 루머와 개인 간 권력 남용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해 김세론의 죽음을 단순 사고사가 아닌 사회적 참사로 규정했다. 영국 BBC는 5명의 전남자 친구라는 수치 넘어 그 이면에 자리한 정신적 학대의 실체가 충격적이라고 보도했다. 김수현은 물론 뉴욕에 거주했던 남편까지 가세한 형태로 이어진 반복적 괴롭힘이 그녀를 궁지로 몰았다는 대목을 강조하며 전문가 인터뷰를 곁들여 연예인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BBC는 한국 연예계가 겉으로만 화려하고 뒤에서는 권력과 불평등이 교차하는 공간임을 전 세계 독자에게 일깨웠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은 할리우드 내부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극한 스토리라 평했다. 특히 아사히 신문은 무당 영상으로 시작된 저주는 서서히 현실이 되었고 인간 관계에 실제 없는 공포가 개인을 제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김세론이 남긴 각서와 DM이 공개된 시점부터 사망 전 4에서 5일 동안 이어진 비극적 여정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졌다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문제와 사이버 폭력 대책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국의 신화사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역시 디지털 시대 연인 간의 폭력이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했다고 전했다. 신화사는 인터넷 음모론과 사이버 저널리즘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확인시켜준 사건이라며 연예인이자 시민으로서 김세론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점을 비판했다. SCMP는 죽음으로 귀결된 심리적 공포가 국경을 넘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전 세계 젊은 세대가 디지털 괴롭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경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현대인의 고립과 공포라는 전지구적 이슈로 비화했다. 국제 언론들은 개인의 사생활이 거대한 정보 전쟁터로 변질되었을 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는 교훈을 강조하며 디지털 사회의 어둠을 직시하고 구조적 개선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보도가 전 세계 규제 당국과 플랫폼 기업에 어떤 변화를 촉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